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호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호석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주 환원 정책, 주주 친화 정책으로 지금 배당금이 좀 들어오면서 관심 갖는 분들이 좀 생겼는 것 같은데요. 지금 몇 가지 금호석유화학 관련해서 큰 이슈 같은 거 한번 짚어보고 제가 또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을 유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보시면 일단 작년 12월 15일 날 기업이 이제 공시한 주주 환원 정책의 이제 공시 내용인데요. 뭐 골자가 앞으로 2, 3년 동안 별도 기준의 당기 순이익 35% 최대 35%까지 뭐 주주 환원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배당도 하고 자기 주식 뭐 취득 후 상환 상환이 아니고 취득 후 소각이죠. 뭐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실행하겠다라는 공시입니다. 뭐 여기서 포인트가 이제 결국엔 당기 순이익의 별도 당기 순이익의 최대 35% 수준이라는 거죠. 뭐 사실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시크리컬 이제 투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경기 민감주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선전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뭐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에너지라든지 뭐 산업재, 뭐 소재, 뭐 이런 업종을 지켜보시는 게 뭐 좋긴 한데 일단은 기업 같은 경우는 21년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합성 고무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21년 실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주가 보시는 것처럼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고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게 지금 매크로적인 주가 하락 부분도 있겠지만 뭐 기타 기업만의 또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뭐 컨센서스 하향 등의 이제 여러 가지 우려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종합해서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금호석유 주주 친화 정책의 내용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별도 금호석유의 별도 손익계산서죠. 단기 순이익의 최대 35%까지 배당 혹은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계획이니까 뭐 앞으로는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배당 성향 25%를 유지하겠다. 결국 25%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은 자사주 소각은 뭐 10% 수준으로 뭐 이렇게 진행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최대 35%까지 뭐 진행한다는 계획이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배당 성향 25%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죠. 뭐 더불어서 이제 자사주 이익 소각까지 뭐 10%뭐 이렇게 합산한다고 하더라도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지 뭐 상당히 뭐 칭찬하고 박수치며 뭐 놀랄만한 정도의 주주환원 정책은 아닙니다. 뭐 이 정도면 국내 주식 상황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년 별도 당기 순이익이 9,869억 원이죠. 여기에 뭐 지금 주주 환원 정책 35%라는 최대치를 적용을 해보면 2,467억 원을 2,467억 원에서 3,454억 원을 뭐 이렇게 주주 환원 재원으로 쓰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25%라고 가정을 해서 본다면 올해 21년 배당금 지급에 1,158억 원을 썼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1,300억 원 정도가 남는데 아래 보시게 되면 자사주 소각 공시가 있었죠. 보시게 되면 1,5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 공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살펴본 배당금 지급 후에 뭐 사용하기로 했던 남은 금액이 약 1,300억 원 규모가 있었는데 이 300억 원을 1,300억 원을 넘어서는 1,500억 원 규모의 뭐 자기 주식 소각 결정이 이제 있는 거고요. 결국 주주환원 정책에 공시한 대로 별도 단기 순이익의 25에서 35% 범주 내에 들어오는 그런 규모임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한 부분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자기 주식 수에 있는데요. 5,248,834주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자사주 소각을 하긴 하지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규모에 비해서는 뭐 소각되는 주식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 소각 운동이 사실 좀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미국의 애플이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물론 실적이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 주식 소각에 있습니다. 꾸준히 이렇게 주식 이익 소각이 일어난다면 자동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운동도 우리나라에서 조금 주주 환원 정책으로 좀 적극적으로 시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결국 지금 배당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우선주 기준으로 배당이 8.2% 들어왔죠. 뭐 21년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볼 때 배당 성향이 28.5%였고요. 당기순이익 곱하기 현금 배당 성향 나누기 100을 하게 되면 총 배당금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8% 우선주 기준이죠.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뭐 이렇게 올릴 수 있으면서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방어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물론 앞으로 1, 2년까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마냥 긍정 회로를 돌리기에는 기업의 상황이 상당히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이 꼭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면 첫 번째가 이 라텍스 장갑의 이제 공급 과잉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금요석유화학 주요 제품 구성 보시게 되면 합성 고무, 뭐 라텍스 등을 포함한 합성 고무가 전체 매출의 55%를 차지하였는데 지금 이 얼핏 라텍스 장갑 등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코로나 영향에 따른 상당한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실제 기업의 제품 구성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진단키트 업체 정도의 코로나 수혜에 집중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고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인 위생이라든지 뭐 이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라텍스 장갑 소비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라텍스 장갑을 쓰지 않았던 뭐 신흥국이라든지 아시아 중진국들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뭐 의료용을 뿐만 아니라 뭐 용도 확대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뭐 요리를 한다든지 청소, 머리 뭐 염색을 한다든지 뭐 다양하게 일상생활 속으로 급속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견고한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관련 업계에 따르면 21년 약 2천억 장이 뭐 수요가 있었다면 2024년 약 4,100억 장, 즉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관련 업계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관건은 이제 과다한 투자나 증설에 있겠죠. 현재 2,560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라텍스 캐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현재 2023년까지는 24만 톤을 추가로 확대해서 누계 기준으로 95만 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고요.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142만 톤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진국 중심이던 이 라텍스 장갑의 수요가 중진국이라든지 신흥국으로 빠르게 이동함으로써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MBL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라텍스입니다. MB 라텍스 장갑 시장 보시게 되면 LG화학도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LG화학 계획에 의하면 2023년 정도 보시게 되면 생산 능력이 금호석유화학과 대등한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2020년도에는 제법 차이가 났지만 23년 가까이 오면서 빠르게 생산 능력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 라텍스 공급 과잉 논란인데요. 결국 물량 증설에 따른 이 판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재고가 쌓이게 될 테고 이는 곧 실적 우려, 실적 저하로 이어지게 되겠죠. 이런 부분이 지금 라텍스 시장에서도 우려되기 시작하면서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21년 사실 금호석유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손익계산서 금호석유화학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8조 4,600억 원, YOY 75.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2조 4천억 원, YOY 224.3%나 증가를 했습니다. 상당한 실적을 기록했고요. 다만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21년 상반기부터 빠르게 조정을 받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되었다고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꼭지 두 번째는 실적의 피크아웃이 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피크아웃 그 내막을 좀 들춰보면 이 컨센서스 보시게 되면 21년 실적 이후에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일단 실적이 피크아웃 할 때의 시장의 우려는 단 하나입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인데요. 뭐 당장 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되는 기업에 누구나 이제 매수를 하기에는 주저스럽겠죠. 뭐 따라서 이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세가 좀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적,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수세가 얼마나 붙을지 우려스럽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22년, 23년, 24년까지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21년 실적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오히려 23년 실적은 21년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21년 이후 피크아웃 할 거라는 주장의 논리는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크된 주된 이유로는 JP모건이 이제 분석했던 이유인데요. 비스페놀 A의 마진에 있습니다. 비스페놀 A 마진 추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석유화학협회에서 공시한 내용 보시게 되면 비스페놀 가격이 33%가량 떨어졌고, BPA 스프레이드, 즉 원가와 제품 가격 차이가 22년 1분기 고점을 찍은 후 보시게 되면 21년 4월 30일 마진이 가장 크게 벌어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즉 1분기에 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즉 21년 수익이 고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는 제품 원자재 격인 원유 가격 급등의 현상이 나타났죠. 이는 곧 마진율이 줄어드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밸류를 낮춰야 된다라고 전망을 한 것이죠. 보시게 되면 주요 종속기업 금호 P&P 화학이 있습니다. 뭐 순이익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금호 P&P 화학의 성장세가 엄청나죠. 이렇게 두 기업의 이제 연결로 잡혀서 이 종속기업 중에 하나가 뚜렷하게 성장세가 나타났다면, 좀 우려스러운 게 하나가 바로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이죠. 뭐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부분은 없지만, 뭐 사실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참 버거운 국내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금호 P&P 화학 성장세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고요. 앞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금 조달들의 이런 모습과 여러 가지 자금 조달도 필요한 모습이 있을 텐데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 확대라든지 물적 분할에 대한 이유가 뭐 이렇게 언급될 수도 있겠죠. 뭐 물적 분할 없이 막대한 자금 조달 방법, 사실 뾰족할 수가 없다는 게 뭐 안타까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 성장세 보시게 되면 금호 P&P 화학이 338%고 금호석유 이제 별도만 보시면 127%입니다. 금호 P&P 화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모습, 아까 위에서 BPS죠, 마진율 감소 추이, 바로 이 금호 P&P 화학의 미래 실적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뛰어나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 금호 P&P 화학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한 것이죠. 결국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이 실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MB 라텍스 매출 비중 확대를 손꼽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간 뭐 수급 타이트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주가는 기업 가치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대만의 이제 난텍스라는 기업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지금 MB 라텍스 시장은 금호 석유화학, LG화학, 말레이시아의 신토머, 그리고 대만 난텍스, 이렇게 4개 기업이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 시장입니다. 지금 글로벌 3위 대만 난텍스의 21년 결산 기준 PER이 3.4배인데 지금 금호 석유 같은 경우는 2.8배였죠. 뭐 제법 요 정도 간극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고무 생산 캐파 능력으로도 보게 되면 지금 대만의 난텍스 기업은 27만 톤, 하지만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71만 톤으로 차이가 제법 납니다. 그럼에도 기업 가치는 오히려 금호석유가 25% 이상이나 할인된 상태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결국 뭐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기보다는 할인된 부분만 정상화시키더라도 기업의 이제 시총은 4조 6천억 원이 아니고 약 7.5조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게 이렇게 대표적으로 금호석유를 저평가됐다고 분석하시는 분들의 주장인데요. 뭐 일단은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제 최근에 주주 친화 정책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배당금도 어느 정도 수준일지도 한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겠죠. 22년 컨센서스 연결 실적을 토대로 22년 별도 순이익을 추정해 보면 약 5,910억 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결국 21년 수준의 현금 배당금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죠. 뭐 2020년보다 조금 높은 약 5,000원 내외, 뭐 4,800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올해 수준의 배당금을 받기에는 뭐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합니다.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뭐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뭐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실적 피크아웃이 이제 전망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저평가된 종목인 것은 뭐 확실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 주가 하락은 오히려 그 엔비 라텍스 물량 증설에 따른 판매 가격 하락의 우려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22년 1분기 실적 어닝 쇼크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주저하는 부분도 더 있겠죠. 다만 지금 합성 고무, SBR과 BR 제품들의 실적은 견고하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이익이 줄어드는 게 지금 뻔하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지 주가가 싸다는 이유로 매수하기에는 다소 주저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주주 친화 정책을 공시했는데 지금의 주가 하락이 주주 친화 정책으로 커버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보다 이제 피크아웃 이후에 기업의 밸류가 저평가되었다는 게 투자 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피크아웃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밸류가 저평가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금호석유 제품 경쟁력에 있어서는 뭐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최근에 주식장이 실적 위주의 장세기다 보니까 당장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만약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실적 감소폭보다 더 충격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는지가 뭐 관건일 것 같고요. 이는 꼭 22년 1분기 실적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는 이제 21년 1분기 미스만 아니라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뭐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금요석유가 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적 피크아웃 부분과 주주 친화 정책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